분단 이후 수없이 많은 군사적 충돌과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이런 특수적인 상황으로 국방력 강화에 힘써왔던 게 사실인데요. 국방 체계의 선진화와 첨단 과학의 발달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통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국내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11 다음으로 미국의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파리 테러. 국내에서 있었던 연세대학교 사제 폭탄 사건. 최근 세계의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도 테러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대테러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보도화가 되듯이 장비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공적인 작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밀해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미래 전쟁은 첨단 과학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이 안보 체계 자체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실제 테러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테러 시스템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다양한 최신 장비들과 수많은 무기들과 군부대와 경찰 특공대 등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과 관련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기획한 2023년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2016년 6월에 출범한 국가기관입니다. 매년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안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경찰청의 상징과도 같은 특수부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전을 수행하는 대규모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테러 센터가 기획해서 실시하는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은 연 1회 실시합니다. 대테러 관계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고 250여 명의 참관단이 참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공격, 항공기 피랍, 그리고 테러범위 공항시설 점거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 관계기관의 통합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국제공항의 경우 테러 발생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엔 좀 더 특별한 훈련이 준비됐는데요.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각종 특수 목적 드론들의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드론과 비교해 비행 시간이 긴 수소 드론을 비롯해 화재 시 초기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소방 드론도 고층 건물 테러나 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드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는 수송 드론까지.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춘 드론은 대테러의 주요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닌 드론은 다양한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번 가상훈련은 위력적인 드론 공격. 신속 정확한 원격 사격을 통해 빠르게 사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소총 공격만으로 제압이 안 될 경우 2차전으로 수류탄을 투하하는 작전을 합니다. 수류탄 투하에도 불구하고 마상으로 남은 테러범을 모자드론으로 직접 돌진하여 제압하겠습니다. 최후의 플랜은 직접 테러범에게 돌진해 폭발 시도하기.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테러범 제압에 성공합니다. 드론 시범이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대테러 훈련이 시작됩니다. 대형 여객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이 기내를 점거한 후 승객들을 인질로 붙잡은 상황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레펠 하강을 통해 경찰 특공대원들이 속속들이 테러가 발생한 항공기 주변을 장악하고 이어 신속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테러 임무에 특화된 특수부대도 도착합니다. 최강의 요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긴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만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현장을 제압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의 뒤편에서 경계 태세에 들어간 군과 경찰. 실전처럼 펼쳐지는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테러범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경찰 특공대가 기내로 침입해 진압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이 된 탑승자들의 안전이죠. 기내에 진입한 경찰 특공대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인질들을 신속하게 기내 밖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끝으로 테러범을 체포해 밖으로 호송하는데요. 이렇게 경찰 특공대와 제707 특수임무단의 공조로 항공기 인질 구출 작전이 끝이 납니다. 어떤 진압 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생방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테러 전담 조직인 특공대와 또 대하생방 특임대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관계기관을 소집해서 테러 혐의점을 밝혀내고 조사하는 대테러 합동조사팀까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납치를 해결한 것은 경찰 특공대였다면 이번엔 제707 특수임무단을 중심으로 한 작전이 준비 중인데요. 테러범들이 건물을 장악한 후 안에 있던 인질들을 억류한 상황. 이때 테러범들이 총기를 난사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가상이지만 실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군 병력이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육군 특공대가 작전 차량 및 도구로 침투하여 터미널 정면과 측면, 후면으로 그 사이 도착한 제707 특수임무단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합니다. 순식간에 건물 내로 진입한 제707 특수임무단. 이때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견의 활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1층과 2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 테러범들 제압에 나섭니다. 이때 구급차와 구조된 인질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 도착하는데요. 안전하게 인질들을 차량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현장을 떠날 때까지 제707 특임단은 침착하게 맡은 바 임무에 책임을 다합니다. 실제였다면 아찔했을 상황인데요. 마침내 인질들이 탄 차량이 출발하면서 인질 구출 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대테러 훈련의 모든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했다는데요. 더불어 대테러 전력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테러가 이제 많이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그런 그 법령이라든가 또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더 보완이 돼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테러가 크게 이렇게 이제 발생한 적이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보 불감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 유럽에서의 상황 또는 이 중동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라고 결코 이렇게 이제 애유가 될 수 없거든요. 뉴스로 접하게 되는 테러는 일부일 뿐. 크고 작은 테러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데요. 최근 몇 년간 실제 테러 발생 빈도수와 사상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가 간의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방력 강화에 많은 자본이 들어갔는데요. 과거 북한의 도발은 대부분 비무장지대나 해상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영공에서 북한의 드론이 발견되면서 안보적 이슈가 됐는데요. 국제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테러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사항인데 드론 기술이 굉장히 지금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또 액세스가 굉장히 용이해지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러 조직이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과학화의 그 발전,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테러 형태로 이제 바꿔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민간인들과 중요 시설을 주로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국들은 오래전부터 특수부대를 양성해왔고 이미 많은 임무들을 수행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덴만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대테러전과 함께 현대전의 양상마저 달라지면서 특수부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러의 방식이 보다 지능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테러 기술의 발전 또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전투 현장에서 사용된 군사무기가 보다 큰 살상력과 파괴력에 중점을 둔 반면 특수부대원들의 대테러 작전은 신속, 정확하고 은밀하게 수행되어야 했고 이는 첨단 기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처럼 달라진 안보 상황은 여러 나라의 무기, 군사 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무기 체계의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에 열린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육해공은 물론 우주까지 K방산이 총집결된 전시회. 이번 전시회에서는 방위산업 관련해 좀 더 지능화되고 소형화된 다양한 기술들과 최첨단 무기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테러 진압간 특수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임무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내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전장 상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함으로써 현재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를 직접 내 단말기가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전장 상황 내에서 조금 더 큰 화력을 그래서 타격을 입힌다거나 이렇게 시행할 수 있지만 대테러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또 건물 내에서 작전을 수행해내는 그런 특수성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 전 부대원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개의 눈이 생긴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게다가 드론 영상도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테러 임무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 필수. 대테러 임무에서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미 주요 임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 대신에 폭발물을 이제 그 로봇 파일 같은 걸로 이제 집어서 이제 안전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그 폭발물을 처리를 한다든지 테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테러 현장에서 로봇의 활약은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테러 수단으로 폭발물 사용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테러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폭발물을 제거한다면 그만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 선진국에서는 대테러 임무에 로봇을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듯 로봇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 특수부대를 위한 전투 로봇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투 로봇은 어떤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공터. 전투 로봇을 개발하는 한 기업이 자사의 로봇을 테스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로봇을 내려놓는데요. 과연 어떤 로봇일까요? 크기가 다른 두 대의 전투 로봇이 오늘 테스트할 기체인데요. 두 로봇 모두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로봇팔을 통해 폭발물이나 지뢰 제거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퀴가 아닌 무한궤도가 달린 작은 로봇을 먼저 테스트해 볼까요? 주로 폭발물을 해체하거나 물건 이동에 적합한 기능을 지닌 작은 로봇. 작은 충격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차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좀 더 큰 대형 로봇을 테스트해 볼 차례. 돌격소총, 무반동총, 유탄 발사기 등 화기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그만큼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탄탄한 몸체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두 로봇. 본격적으로 주행 테스트에 들어가는데요. 험한 지형에서도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굴곡진 지형에서 속도를 내도 기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모래 지형에서 주행을 해보는데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일정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대형 로봇의 차례. 무한궤도가 아닌 바퀴를 장착했지만 역시 모래지형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도 무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지형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주행 성능. 조종자는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방 및 후방의 상황을 볼 수 있고 로봇의 상태 또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투 로봇의 성능은 전장뿐만 아니라 테러 현장까지 투입이 가능한데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전투 로봇을 개발해 대테러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작전에서 현장 상황은 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테러 작전의 실패는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전을 위한 로봇의 도입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테러 작전은 더 이상 부대원과 지휘관의 경험과 판단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건데요. 이는 대테러 부대원들의 임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웨어러블 장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전선에서 있는 그 상황을 360도 영상을 이제 지휘본부에서 보고 빨리 지휘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쪽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저희도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360도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은 문제가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손을 써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한 손밖에 못 쓰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타입이기 때문에 두 손을 다 쓰면서도 자기 주변 상황을 360도 영상 전파가 되고 음성 통화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주로 도시나 건물에서 주로 수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신체의 전면에 부착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 피사체가 쉽게 사각지대를 벗어난다는 한계가 있어 활용도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은 다수의 카메라를 몸 주위에 부착해 주변의 360도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3D 웨어러블 카메라. 카메라의 부착 위치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으로 목 주변에 4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휴대용 360도 카메라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장비. 하지만 손에 들고 촬영할 경우 촬영자의 몸에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기업의 제품은 4개의 카메라가 촬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는 360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용국 대표가 직접 카메라를 목에 착용을 하는데요. 목에 거는 넥밴드 스타일로 4개의 카메라가 전방과 후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부착한 단말기를 통해 카메라에서 받은 영상이 무선통신 모듈을 이용해 전송이 되죠. 이번엔 주변을 걸어보는 김용국 대표. 이때 노트북에 부착된 수신 안테나가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자 4개의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이 화면에 뜨는데요. 노트북에서 화면을 전환시키면 영상들이 합쳐지면서 360도 영상이 생성됩니다. 물론 360도 영상은 평면의 모니터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특수 고글을 착용하는 건데요. 이 고글을 착용한 후 고개를 돌리면 주변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들은 각 부대원에 부착된 영상들을 지휘센터에 전송하거나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대원들의 전방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한된 범위의 상황만이 확인 가능한 건데요.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는 모든 부대원의 주변 상황이 카메라에 담김으로써 사실상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환경을 구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미 해외 분쟁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수임무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증거죠. 사람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도화가 되듯이 장비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옆이나 뒤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장비 360도 웨어러블 장비를 쓰면은 옆과 뒤를 보고 미리 그 사람한테 워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휘통제부에서도 옆과 뒤를 보면서 이제 위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지만은 장비도 발전해 나가고 그 발전된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보다 적은 인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공적인 작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술과 훈련이 접목된 형태의 전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테러 작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적은 희생,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작전 수행을 위한 기술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테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졌는데요. 점차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 임무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전 예방이란 명목하에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테러에 대한 대응을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설립입니다. 2016년 문을 연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으로 국가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임무 분담 및 실무 조정에 관여하며 매년 대테러 훈련을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사회 안전망을 통합해 대테러 활동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막연하게 국제적인 이슈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제평화연구소 IEP에서 해마다 분석하는 세계 테러리즘 지수를 살펴보면 163개국 중 우리나라는 153위를 차지해 테러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데요. 테러에서 청정지구라고 되어 있다는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의 이제 국제 테러 지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제로로 나오거든요. 제로라는 얘기는 그 뜻은 뭐냐면 테러로 인한 희생자가 전혀 없다는 제로이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테러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 행위라는 건 어떤 시간, 공간, 지역, 국제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어떻게 전파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잔혹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외교적 문제와 무관하게 테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지난번에 그 서현역 분당 서현역 사건이 이제 발생한 다음에 제가 직접 그 광화문을 한번 가봤어요. 줄자를 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그 경계턱이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17cm였어요. 그리고 17cm면 얼마든지 이렇게 차량 돌진이 가능하거든요. 이 바퀴 높이가 큰치 않은 이렇게 트럭 같은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 이번 재난훈련에는 테러 상황을 시나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사회 불만을 품은 신원미상의 남성이 하겨울역 지하 4층 대합실에서 흉기 난동 후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인접한 전철역에서 연기가 치솟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급히 대피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전시장 주차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소방차가 즉시 출동.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시한 이날 훈련은 기존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비하던 대응 훈련에 최근 불거진 테러 이슈를 반영한 건데요. 요사이 저희 지금 고객들 중 승객 중 일부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테러, 또한 묻지마 화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상해서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이 결과에 대해서 장점은 더욱더 활용할 거고 단점은 보완해서 매뉴얼화해서 전 직원들에게 또 전 부서에게 알림으로써 신속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재난 대응 훈련에 대테러 이슈로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테러 대응 훈련은 보다 체계적인 테러 대응책 마련에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는 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에서는 자치단체론 드물게 민관군이 합동해 대대적인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지자체들도 크고 작은 테러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에서 그만큼 뜻깊은 훈련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부 갈등, 인종 갈등 등으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한평군의 대표적 다중이용 시설인 한평문화체육센터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평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그리고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업 체계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테러 센터가 주관하는 훈련과 마찬가지로 군청과 경찰, 소방, 군부대가 함께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군부대와 경찰이 함께 테러 상황이 발생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요. 이날 가정한 훈련 상황은 테러범들이 체육관을 장악한 후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흉기를 든 테러범들과 눈앞에서 대치하는 중인 군부대원과 경찰들. 총기를 사이에 두고 긴장감이 오가는 상황. 이때 테러범들이 인질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군과 경찰이 테러범들을 건물 밖으로 유인한 건데요. 신속하게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들을 무력화한 군과 경찰. 이렇게 체포를 끝으로 테러범 진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러라는 거는 아무런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더 움직이고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경비 대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훈련에서는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설치해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관련해 군민들의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 보다 실질적인 테러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테러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위해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되는 만큼 민관군의 합동 공조가 중요하겠죠.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는 소방서의 화재 진압을 비롯해 피해 시설 복구 등의 훈련까지 이어져 사실상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한 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적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뉴욕주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또 동시에 뉴욕시에서도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 경찰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어떤 집단들이 그런 보안이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출입국 관리소나 이민국이라든지 이런다고 공조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이 얘기는 안보부처만 아니라 이민국과 외교부하고도 공조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가 아닌 우리의 일상 공간을 위협하는 테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이슈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의 대응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구조, 사고 수습과 같은 긴급한 사안부터 관련한 피해 복구 등의 사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대테러 활동의 핵심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전 세계 테러 이슈를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고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 발생하는 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위험의 전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그 테러 청정 국가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 테러 위협을 사실은 이제 크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테러의 위협이라는 것은 국가와 또는 사회가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도 완전히 테러라는 것은 예측 없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그 안보의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러 안전지대였던 대한민국. 세계 정세 변화와 사회적인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엔 드론, 초소형 무기 등 보다 정교해진 방식으로 진화 중입니다. 테러의 방식도 달라지면서 더불어 테러에 대응하는 장비와 무기들도 첨단 과학의 발달을 등에 업고 점점 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장비들이 국가적인 테러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면 사회적인 불안에서 야기되는 테러의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비와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테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테러.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